자, 이제는 주제 3번으로 와서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또 주변 국가의 교류는 어떠했는가. 그동안 이제 삼국의 정치적인 발전, 또 삼국 간의 항쟁, 뭐 이런 거 맨날 싸우는 것만 봤는데요. 자, 이제는 컬처, 문화, 그다음에 대외 관계 이런 거 위주로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주제 3번의 이런 문화와 대외 교류는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짚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교재 76페이지, 한 페이지 다 한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삼국의 생활 모습은 일단은 신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신분, 우리 네모 쳐놓고요. 지금도 신분에 따라서 주, 집이죠. 의, 입는 거, 먹는 거 다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도 왕실과 귀족은 일단 집을 보면 화려한 무늬를 넣은 벽돌 집에 살았다는 얘기. 자, 그리고 뭐를 이용해서 만든 집에서 또 생활했대요. 자, 뭘 이용해서 만든 집일까요? 우리 지붕 아주 멋있게 켜켜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든 집 있죠? 그 지붕 무슨 집일까요?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기와. 음, 기와로 만든 집. 그래서 귀족의 집이냐 평민의 집이냐 딱 지붕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밑에 보면 평민들은 초가집이라고 볏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짜서 만든 거적 대충 덮고 어, 자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렇게 왕실과 귀족들의 집, 평민의 집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이때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좀 약간 무섭긴 한데 무덤에 있어요. 특히 이제 고구려의 무용총이라는 이제 무덤 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얘가 이제 귀족이죠. 근데 이제 귀족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먹니? 보세요. 여기 이제 식탁이 있단 말이에요. 식탁. 식탁.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식탁을 이용해서 밥을 먹었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중두는 사람이 이렇게 밑에 보이죠? 응? 서빙하는 아저씨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작게 그렸죠? 그 실제로 뭐 이렇게 실제로 몸이 작았다라기보다는 신분이 낮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귀족이 이렇게까지 거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옳통해할 수 있다. 귀족은 크게, 시중드는 사람은 작게 그렸다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제 고구려 사람들은 특이하게 바지가 땡땡이 바지를 입네요. 땡땡이 바지. 그리고 보니까 여긴 또 이제 주름 치마 같은 그러한 옷들을 입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러한 고분벽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문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고분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 그만큼 이 고분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의 벽 고분의 특징, 고분의 양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고구려는 초기에는 무슨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이다. 우리 예전에 장군총, 그다음에 백제의 석촌동 구분 요거 볼 때 확인했었어요. 두 나라 다 초기에는 형태가 보다 돌무지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은 어떤 형식의 무덤이었을까요? 돌을 그냥 계단식으로 이게 만약 돌이라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 쌓아가는 형태의 무덤이에요. 자, 근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해요. 자, 어떻게 발전했냐면 저 앞에 나와 있다시피 돌을 쌓아서 뭘 만들었대? 중요한 건 방을 만들었다. 자, 방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방이 있다 보니까 벽이 있겠죠.
그 벽이 썰렁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돌아가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분 누워 있으면 옆에 이제 천장이나 벽에 환경미화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벽화예요. 그래서 이런 방을 만들고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이 고구려 후기의 무덤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 벽화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래서 벽화가 있는 무덤은 돌무지 무덤은 아니에요. 여러분 돌무지 무덤은 안에 뭐가 없어. 방이 없잖아요.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뭐가 있다? 방이 있다. 자, 그다음에 방에 들어가는 뭐가 있냐면 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이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문이 있고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식돌방 무덤의 구조가 교과서에는 교재에는 없네요. 자, 그러면 백제로 바로 갈게요. 그럼 백제는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고구려와 똑같아요. 초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나라가 맞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었고요. 똑같이 백제도 갈수록 뭐가 돼?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죠.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단 하나의 무덤만 특이하게 백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무덤이에요. 그게 뭘까? 중요하죠. 요거는 별표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하트.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로 쌓아 만든 무덤인데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대. 중국 남쪽의 왕조는 죄다 이렇게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무령왕릉만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다. 그 왜 그랬느냐? 무령왕 때에는 백제가 수도였던 한성을 고구려한테 빼앗기고 공주로 그 당시 웅진으로 쫓겨 내려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강한 왕조들과의 또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도 내가 좀 혼자 있는 것보다 좀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령왕릉은 유일하게 벽돌로 만든 무덤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무령왕릉은 중요하니까 교과서 43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무덤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굴식 돌방 무덤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있다? 그래요. 벽화가 있다. 그럼 벽화가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서남 북방향의 각 방향을 지키는 신, 요거는 이제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 네 개의 신. 그래서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을 고구려는 좀 믿었나 봐요. 옆에 보세요. 강서대묘의 내부 모습 보면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방향에 이제 북현무 같네요. 여기는 북쪽이네요. 이러한 어, 그 벽화를 그려놨다. 특히 이제 사신도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때 고구려 사람들이 도교를 믿었다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려고 했던 거, 저기 벽돌무덤. 자, 이게 무령왕릉이에요. 백제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그, 그 내려다 보면 이렇게 벽돌로 쌓아서 만든 무덤. 그래서 이 무덤을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요. 특이한 게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벽돌과 벽돌이 서로 붙어 있으려면 접착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도 접착제가 한 개도 없대요. 그만큼 벽돌과 벽돌의 간격을 아예 없이 완벽하게 견고하게 붙여가지고 이 아치형 천장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게 이게 무너지지도 않고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은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1970년대 발견됐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정말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특히 이 무덤의 앞에 이것은 무령왕의 무덤이다라는 글자가 무령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무덤이 바로 무량왕릉이다. 자, 다시 넘어가면 신라는 그럼 어땠느냐? 자, 신라. 신라는 좀 달라요. 신라는요, 보세요. 거대한 공분. 일단은 이제 무덤이 엄청 커요. 근데 여기는 어, 다양한 수많은 껴묵거리가 발굴되었다고 해요. 자, 껴묵거리라는 거는 뭐예요?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같이 이들이 썼던 물건을 껴 묻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왕의 뭐 유품들을 같이 어? 사용했던 물건들을 같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는 이런 껴묵거리를 같이 묻지 않았겠느냐? 묻었어요. 그런데 그 왜 고구려 백제는 남아있지 않았을까?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굴식이라고 했죠. 굴식. 들어가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굴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방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껴묵거리들 대부분이 왕이 썼던 장신구들이 많았겠죠. 금이나 뭐 은이나 뭐 이런 거 화려한 거 이거 한번 털면 로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게 다 털린 거예요. 자, 근데 신라는 안 털렸다는 얘기예요. 껴묵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는 신라 무덤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라 무덤은 고구려 백제와 달리 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자,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77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 이제 벽돌 무덤. 그러니까 좀 비교가 또 되네요. 자, 신라는 돌무지 보다 덧날 무덤이다. 덧날 무덤. 왜 돌무지 덧날 무덤이냐? 일단은 이제 거대한 흙, 이걸 봉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규모 스케일이 커요. 무지하게 큰 흙을 덮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니? 돌이 있죠. 돌이 무지 많죠. 그래서 뭐라고 보면 돼? 요게 이제 돌무지라고 보면 돼. 돌무지. 돌무지. 무지하게 돌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다 돌이야. 자, 근데 그 안에 아, 널이라는 건 뭐냐면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관. 어? 관. 이 널이 덧널이야. 뭔 얘기야? 덧댔다. 관이 두 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시신을 넣는 관이 있죠. 여기 시신 넣는 관. 그다음에 껴묵거리 상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신과 껴묵거리 상자의 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관을 또 어때? 또 덧댄 거예요. 어? 포장할 때 보면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언박싱 했더니 안에 또 우리가 내가 샀던 상품이 또 박스로 되어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을 덧댔다, 덧널. 근데 돌을 또 무지하게 덮어버렸네. 자, 돌만 덮은 게 아니라 위에 또 뭘 덮어? 흙을 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굴꾼들이 가장 노리는 거는 뭐겠니? 요거 이제 껴묵거리 상자겠죠? 껴묵거리 상자. 근데 요거를 훔쳐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길이 있어 없어? 굴이 있어 없어? 굴이 없죠. 굴식 돌방 무덤은 들어가는 굴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다가 땡큐 하고 나오면 되는데 얘네들은 흙을 파야 되고 흙을 팠더니 또 뭐가 있니? 돌멩이가 있죠. 돌멩이 파냈더니 또 관이 있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은 특징이 좀 뭐가 어렵다라고 보면 될까요? 도굴이 어렵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랬기 때문에 금관, 금제, 장신구, 유리 제품 등등의 수많은 뭐가 남아있다? 껴묵거리가 남아있다. 어? 자, 우리 껴묵거리 한번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어디니? 43페이지 보시면 이게 바로 어, 껴묵거리야. 신라 어, 천마총에서 발견된 껴묵거리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거 천마도예요. 천마, 하늘의 말. 백마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야, 요거 벽화 아니야? 고구려나 백제에서 굴식돌방의 벽화 아니? 요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요거는 껴묵거리예요. 그럼 이 천마도
그려져 있는 이 껴묵거리는 무슨 용품이냐면 말의 안장. 여기 말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겠죠. 꼬리가 이렇게 있겠고 말의 몸통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안장에 그린 그림이에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이러한 그 장신구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대? 다 돌무지 덧날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허리띠도 막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고요. 막 금관 멋있는 이러한 장신구들을 여기 묻혀 있는 분이 사용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교재로 와서 올라가서 자, 그래서 무덤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가야도 뭐 이러한 대형 고분을 축조했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가야는 갈게요. 자, 그다음에 종교. 문화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종교거든요. 종교와 학문.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일단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뭐였겠니? 우리 불교를 통해서 왕권이 강화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불교. 자, 불교. 자, 불교와 관련된 것도 볼게요. 일단 백제 미륵사, 신라의 황룡사, 뭐 또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탑들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런데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실제 모습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6페이지로 가자. 4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사지라는 거는 이제 이 사찰은 사라진 거예요. 터만 남아 있는데 탑만 남아 있어요. 탑만. 근데 이제 이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요. 어, 중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파손이 돼가지고 여기 요렇게 이제 날라갔어요. 어? 근데 지금은 다시 해체해가지고 이거를 어, 보수한 모습이에요. 보수한 거. 어, 이 교과서가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파손된 정도의 파손된 상태의 사진만 올라왔는데 지금 보수한 거를 또 올렸네요. 자, 그다음에 밑에 경주니까 신라겠죠. 아까 익산의 미륵사지는 전북이니까 백제고요. 요거는 이제 신라인데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데 모전이라는 얘기는 전탑은 벽돌탑인데 모전이라는 거는 벽돌탑을 모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니까 이 탑을 벽돌로 쌓아 만든 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전석탑 특이하네. 이렇게 그러면 왜 이러한 벽돌로 만드는 탑을 만들었겠느냐? 원래 탑의 원조는 인도겠죠. 그 인도에서는 주로 벽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신라가 원조를 한번 따라해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탑들이 백제와 신라의 탑이었고요. 다시 올라가서 도교를 볼게요. 도교. 자, 도교 보기 전에 불상도 있네요. 자, 뭐 고구려의 영가 7년명 열의 입상도 있는데 특히 이제 불상 중에서 백제의 서산에 있는 용현리 마애여러 삼존상 요거는 한번 좀 또 보고 가실게요. 또 교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고구려에 있는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인데요. 뒤에 이제 이렇게 광배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주로 광배가 있는 건 뒤에 후광을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뭔가 후광이 비치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후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광배를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제 서산에 있는 어, 삼존상 보면 가운데 부처님 옆에 또 부처님이 있는데 저 자세히 보면 웃고 있어요. 부처님이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아침의 미소와 저녁의 미소가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은 햇빛의 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조명빨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하다. 아침에 웃는 모습과 오후와 저녁이 다르네. 햇빛발 받으면서 미소의 모습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것을 직접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한번 직접 확인하러 갔었어요. 진짜 아침의 미소와 저녁의 미소를 사진 찍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도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나듯이. 자, 다시.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거 봤고요. 이제 도교로 갈게요. 도교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런 신성과 같이 사는 거를 추구하는 종교.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자라는 걸 주장했던 노자와 장자의 사상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특히 이러한 종교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귀족들, 귀족들은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귀족들은 또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교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봤는데 사신도. 자, 사신도 꼭 기억하세요. 동서남북의 신을 그린 그림이에요. 동청령, 서백호, 남주자, 북현무. 아까 굴식 돌방무덤의 벽에 그려졌던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산과 수, 그러니까 산과 물 모양의 무늬로 벽돌을 제작한 거예요. 산이 들어가면 일단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 도교랑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돌을 닦으려면 자연과 함께 하려면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산 계곡 밑에서 막 이렇게 돌을 닦잖아요. 길을 막 받고. 그래서 산과 수의 문이다. 그럼 이때 당시 귀족들은 뭘 믿었다? 도교를 믿었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사신도, 어, 현무도가 있네요. 현무도. 자, 이 북현무, 북쪽의 신. 이제 이 현무는 거북이인데 거북이가 아닌 그런 거북이 같은 신. 그다음에 청룡은 용은 이제 그 뱀이 아닌 또 전설 속의 신 용. 그다음에 주작, 뭐 백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교의 신이에요. 자, 그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보세요. 산과 계곡의 무늬들이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계곡이 이렇게 있어. 계곡이. 자, 요게 바로 산수무늬 벽돌인데 산과 물 이런 무늬는 역시 도교와 관련이 있다. 당시 귀족들은 뭘 믿었다? 도교를 많이 믿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 또 유교를 삼국 전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 임금님께 충성하라. 이런 거 임금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각 국가들이 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일단 고구려는 퇴학, 퇴학,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대학을 만든 거예요. 우리 소수리명이 만들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는 오경 박사, 이 유교 경전 오경의 박사님들을 두고 가르쳤고요. 또 신라에는 임신 서기성, 임신년, 임신년에 서약한 거를 기록한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년 그러잖아. 올해는 무슨 년이니? 네. 이때 이제 임신년에 이 화랑들이 야 우리 열심히 유학 공부하자라는 다짐을 이렇게 비석에다가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우리 유교 경전 열심히 읽자. 라고 약속한 거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야 우리 이번에 1차 지필평가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자신의 의지를 바위에다가 이렇게 딱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신뢰 학생들이 유학 공부 빡시게 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믿었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리고 각 국가별로 유교와 불교를 와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대외 관계는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밀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